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열린우리당 의장을 역임하신 정동영 의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특급 콘서트는 특별한 자유스럽게 허심탄회하게 도민들이 물어보고 정동영 의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이제 조금 전 옆방에서 대고인의 제야 시민 원로 그리고 지도자들로부터 상당 촉구, 결의, 지지 선언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감회와 도민들에게 드리는 인사말을 먼저 시작함으로써 오늘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먼저 백오인 선언에 참여해 주신 전라북도 각계 대표자 여러분께 또 이걸 주도해 주신 목사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전라북도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여당이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분들은 좀 꺼려하시기도 할 텐데 서슴없이 정치개혁의 대의를 위해서 국민모임 신당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백오인 모임 참여하신 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가 여당 안에서 맥을 못 추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죠. 정권을 뺏겼으니까요. 그런데 야당 안에서조차도 전라북도와 호남이 맥을 못 추는 것은 그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안타깝고 뭔가 좀 그것은 좀 새겨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모임 신당은 바로 그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야당이라도 제대로 서민과 약자와 혼합을 확실하게 대표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위대한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우리 국민이 14,500명, 하루에 40명 이상씩 세상을 떠납니다. 단군 이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전쟁도 아닌데. 이건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성과 일반 시민들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채 100년이 안 됐습니다. 192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여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줬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투표권을 줬고 학교를 안 다닌 사람한테도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통 선거권이 늦어진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표씩 주면 가난한 보통 사람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체제가 뒤집어진다 이런 걱정 때문에 최대한 이걸 늦췄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파편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정당이 있는 나라는 다 복지국가로 갔습니다.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대학교까지 등록금을 받지 않는 나라가 복지국가입니다.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에 가면 자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복지국가입니다. 가난한 보통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무런 부담 없이 국가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의 집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나라가 복지국가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동수당을 주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일본과 한국 두 나라였는데 일본이 몇 년 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해서 이제 한국만 남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은 어르신들도 저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이번 집에 컴퓨터에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시면 동영상 5분짜리가 하나 떠 있습니다. 5분짜리 동영상 마우스랜드라고. 마우스랜드. 마우스는 새양주란 말이고 랜드는 땅. 새양주들의 나라. 캐나다를 어떻게 복지국가로 만들었느냐 하는 그거를 5분짜리 연설을 동영상에 담은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새양주들이 사람처럼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대표자를 뽑았어요. 근데 이것도 4년 만에 한 번씩 이 투표를 해서 대표자를 뽑았는데 매번 이게 고양이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모여서 국회도 만들고 이제 대통령도 하는데 법을 만들거나 예산이나 정책을 펴는데 전부 고양이들한테만 유리한, 그러니까 힘없는 가난한 보통 새양주들은 그냥 못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양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서 갈았어요. 근데 갈았더니 이번에는 까만 고양이가 아니라 하얀 고양이를 다 뽑았어요. 마찬가지 못 살겠다. 또 바꾸자. 그래서 뽑으니까 이번에는 전배기 고양이를 뽑았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답답하니까 그때 똑똑한 새양주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했냐? 새양주 여러분, 왜 우리가 고양이를 이렇게 대표로 뽑습니까? 새양주를 뽑아야지. 저쪽에서 고양이들이 말하기를 저놈 빨갱이다! 빨갱이가 나타났다. 잡아넣어라. 그래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 새양주가 말하기를 나의 몸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나의 생각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캐나다 신민당, 뉴 디모크라틱 파티, 캐나다에도 신민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한 연설인데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을 물었더니 토미 더글라스다. 캐나다 신민당의 대표였다. 이 사람이 공공의료, 병원에 가면 자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대학교까지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게,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보육할 수 있게, 또 아이를 낳으면 18살까지 아동수당을 1인당 50만원씩, 2명 낳으면 100만원씩 18살까지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복지를 기반으로 캐나다는 경제도 잘 됩니다. 자, 지난 7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건성장론을 추진해왔어요. 수출성장, 토건성장, 과거 방식이죠. 그런데 작동하지 않았어요. 점점 불평등은 벌어지고 경제성장률은 8, 7, 6, 5, 4, 3, 2 점점 비행기가 내려앉듯이 내려앉았어요. 자, 그럼 이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 경제가 성장해야 복지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생기고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바꾸자는 겁니다. 캐나다식으로, 유럽식으로 뭐냐? 복지주도 성장으로. 복지를 하는 것이 웬 돈이 있어서 복지를 하느냐 그러는데요. 복지를 해야 성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에. 복지를 해야 불평등이 줄어들거든요. 전주시내고 뭐 어디 대한민국 어디 가도 장사 잘 된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열에 9은 정말 장사 안 돼서 죽겠다고 해요. 또 두 집 건너 한 집은 대학까지 가르쳐놨더니 우리 아들 딸 취직 못했다고 한숨이 가득합니다. 취직 안 되죠. 장사 안 되죠. 어디서부터 해법을 풉니까? 이명박 정부는 4대 강에다 삽질하는 걸로 푼다고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무슨 창조경제 뭐 이렇게 내세웠는데 그게 뭔지 정체를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야당은 지금 뭐 존재감이 없지요. 자, 국민모임 신당이 주창하는
정동영이가 지난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주창해왔던 것은 미국의 경제가 무너졌을 때 미국 경제를 일으켜 세운 루스벨트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루스벨트의 노선으로 경제를 살려야 된다. 뉴딜의 길을 가야 한다. 그건 뭐냐? 첫째가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동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노조를 만들 권리, 협상할 권리, 그리고 단체 행동, 파업을 할 권리. 우리 헌법 33조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아까 기자시도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국민모임신당은 1번 불평등 해소정당, 두 번째 세금혁명정당, 세 번째 장거래당 비정규직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성장을 주창하는 당입니다. 자, 야당도 그 말 하지 않느냐? 말합니다.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뿐입니다. 성과가 없습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근데 행동과 성과가 있으려면 먼저 반성문이 제출돼야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2015년 대한민국의 불평등의 본격적인 출발은 안타깝게도 민주정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빼앗기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 원죄는 원죄는 YS 정부입니다. 우리는 부도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IMF 17년째입니다. 98년부터 이제 국가가 부도난 위기 속에서 간신히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000년도부터 불평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는 IMF 위기 극복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두 번째 집권했을 때 두 번째 집권한 정부의 과제는 불평등 해소였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 8월 달에 공개적인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 그 점이었습니다. 정동영 정치가 그동안 간과한 것, 꿰뚫지 못한 것은 바로 한국 사회가 불평등 사회가 되고 양극화 사회가 되는데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반성한 것입니다. 자, 이제 경제 사회적인 측면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정치적인 측면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가 정치개혁의 핵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모임신당이 전라북도를 본거지로 일어서게 되면 한국 정치판을 흔드는 진앙지가 바로 전라북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인구가 작다,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원래 야당의 모태입니다. 옛날은 원래 민주 반독재 투쟁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길게는 120년 전 통합 가구농민혁명의 모태도 전라북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모임신당이 전라북도에서 둥지를 튼다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북도민들에게는 일당 체제의 피로감에서 벗어나서 이제 제1야당이 엉터리 공천을 해도 아무나 공천을 해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선택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국민모임신당은 3월 1일부터 지금 보궐선거 세 군데에 공개 국민 추천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밀실에서 주물럭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당을 상향식으로 풀뿌리로부터 아래에서 위로 건설하고 공천도 바로 국민과 함께 유권자와 함께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상향식으로 공천을 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당에서조차 주변으로 밀려난
여당에서 밀려난 것도 부족해서 야당에서조차 주변으로 밀려나고 존재감이 없는 야당을 대체하는 것, 교체하는 것이 정권 교체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